인생이란 본래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영웅은 미인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고 명장은 죽음의 문을 피하기 어렵다. 삼국의 시대 또한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전장을 누비며 불멸의 이름을 남겼지만 그중 6명은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 속엔 인간의 욕망,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시대가 만든 냉혹한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6영웅의 마지막을 따라가며 그들이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승리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념을 지킨 자라는 것을, 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인간의 본성을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 삼국의 지혜를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6. 염량 옌령 단 한 번의 칼날로 사라진 비운의 장수 관두대전. 원소와 조조가 천하의 패권을 놓고 맞붙은 그 거대한 전쟁 속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장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소군의 맹장 염량이었죠.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염량은 원소 휘하에서도 손꼽히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며 선봉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언제나 가장 먼저 적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조조차 염량과 문추를 두고 원소에게 이 두 장수가 있으니 함부로 볼 수 없다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사라졌습니다. 백마전투에서 관우와 맞서게 된 순간이었죠. 조조의 명을 받아 원군으로 달려온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단신으로 수만의 원소군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염량을 베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강하던 장수가 단 한 칼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관우 단칼에 염량을 배달하며 찬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염량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는지, 그가 원소군의 중추였다는 사실조차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조조가 관우를 한수정욱 한수딩호로 봉한 것도 염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염량의 비극은 패배가 아니라 기회조차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싸움의 결말을 남기지 못했고 이름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패배란 무엇인가? 싸우다 쓰러지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인가? 오, 장비적 전장의 영웅이었으나 가장 가까운 자에게 쓰러지다.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 중에서도 그 이름만으로 전장을 울릴 수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충의와 용맹의 상징으로 불린 장비자는 일더, 이불. 그는 맨몸으로 장판규를 지키며 단 한 번의 함성으로 조조군을 물러나게 했던 사나이였습니다. 용맹함, 충성심,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는 촉한의 5호 대장군 중 한 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한순간의 분노로 비극을 맞이합니다. 형 관우가 형주에서 전사하자 장비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반드시 오물을 멸하고 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출정을 준비했죠.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군사를 다그치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곤장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3일 안에 출정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목을 베리라. 오랜 세월 그의 거친 성격을 견뎌온 부하 두 사람 범강과 장달은 결국 공포와 원한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출정 전날 밤 칼을 들고 장비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장비를 베어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장비의 머리를 베어 손권에게 바쳤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영웅은 끝내 적의 칼이 아닌 아군의 배신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장비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천하의 전장을 제압했지만 자신의 분노와 인간관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장수가 자신의 막사에서 가장 믿던 부하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 장비가 무너졌구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영웅이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장비의 죽음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적을 무찌르는 힘인가? 아니면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인가? 4. 여몽 마이너스 충성과 지략으로 빛났으나 신의 저주로 쓰러진 영웅.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성장한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동호의 여몽여자 이름 아님 류몬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전략을 갈고 닦아 마침내 손권의 신임을 받는 대도도, 즉 동호 최고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은 물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한 학구열과 냉철한 판단력은 주유와 육손마저 감탄하게 했습니다. 서기 219년 여몽은 삼국지 역사에 길이 남을 무혈입성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병든 척하며 하얀 옷을 입고 백성으로 위장해 조용히 장강을 건너 관우가 지키던 형주를 점령했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이 승리는 삼국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승리 후 몇 달도 되지 않아 여몽은 급격히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원래부터 병이 있었고 형주 정벌 때조차 몸을 이끌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죽은 관우의 혼이 나타나 여몽을 저주했다는 전설이었죠. 심지어 손권이 관우의 사당에 여몽을 데려갔을 때 그가 갑자기 관우의 목소리로 외치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대의 미신과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관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존경받았는지, 그리고 여몽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를. 여몽은 결코 비겁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후세의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벌을 받은 자라 여겼지만 실상 그는 그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비극은 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왜곡 속에서 진심이 잊혀지는 것임을. 3위. 여포르.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순수한 무력만 놓고 본다면 여포를 능가할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존재였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합세해 싸워도 막아내기 힘들었던 인물, 바로 여포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무예와 달리 그의 인품과 판단력은 그 힘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여포는 용맹하되 책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원 딩옌을 배신하고 다시 동탁내에게 붙었다가 또 그를 죽였으며 이후에도 장량, 원술, 유비 등 여러 세력을 전전하며 모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의리보다 순간의 이익이 더 중요했죠. 결국 이런 성향은 그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하비성에서 조조와 유비연합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여포는 더 이상 믿을 사람도 따르는 병사도 없었습니다. 참모진궁과 부하 후성바저 배반의 성문을 열어버렸고 여포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조조에게 한신처럼 나를 써보라고 간청했지만 유비의 한마디, 그는 아버지도 스승도 배신한 자유로 인해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여포의 죽음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했지만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한 사나이. 그의 삶은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신의 싱해를 잃는다면 결국 역사는 그를 버린다. 2위. 전위된 조조에게 수많은 부하가 있었지만 진정한 충신이라 불릴 만한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위는 단연 으뜸이었죠. 그는 거구의 괴력의 사나이로 한 손에 거대한 기둥을 들고 달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를 진짜로 빛나게 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의리와 충성심이었습니다. 197년 조조가 장순을 정벌하던 중 처음에는 항복했던 장수가 조조가 자신의 백모주와 관계를 맺은 사실에 분노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밤중 기습을 받은 조조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많은 장수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전유만은 끝까지 남아 적진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조조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수십 명의 적을 베어 넘기며 길을 열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만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등에 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충신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장남과 조카를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전위의 죽음은 전쟁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주군의 잘못을 대신 짊어진 충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 산화한 사나이.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그의 이름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는 바로 그 순수한 충성 때문일 것입니다. 1위, 위연. 삼국지에서 공을 세웠으나 인정받지 못한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위연입니다. 자는 익성, 그는 유비가 직접 한중간 수비를 맡길 정도로 신임한 전략가였죠. 당시 장비 대신 위연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비가 그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연은 한중의 북쪽 관문을 철통처럼 지켰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에도 그는 선봉에서 활약하며 때로는 기병을 이끌고 적의 후방을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전공과 실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이 강직하고 정치적 수완이 부족했던 탓에 다른 장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양해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제갈량 사후에는 두 사람 모두 병권을 장악하려고 서로를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후주, 유선과 장유동원 같은 대신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보고를 받아들여 소신 있는 장수를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장수 마대가 위연을 매복해 죽였고 그 머리는 양이에게 바쳐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양이가 머리를 보고 발로 차며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위연은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마저 탄핵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나라를 지킨 그의 공적은 거의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위연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는 충성심과 능력을 갖춘 장수였지만 내부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영웅은 전장에서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뢰와 정치적 판단의 결핍이 더 큰 비극을 부릅니다. 이 6명의 장수들 염량부터 위연까지 모두 뛰어난 재능과 공을 세웠지만 결국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성격 때문에, 누군가는 배신 때문에, 또 누군가는 시대의 불운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용기뿐만 아니라 시기와 인간관계, 운까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은 누구의 죽음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연일까요? 아니면 장비의 비극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속 숨은 이야기와 교훈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 삼국의 지혜를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역사 속 미처 밝혀지지 않은 인물과 사건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